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어수선한 시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일 확진자는 4,000명 근처에 머물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어제는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렸는데요.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하다는 누 바이러스 출현 소식에 오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오늘 진단 키트, 백신 관련으로 매기가 좀 돌았는데요. 살짝 기분이 좀 별로였던 건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 관련으로 SK 바사는 싱가포르에서 잠정 승인 신청 건으로 그리고 오늘 매기가 백신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약 10%대가 살짝 안 되게 SK 바사는 상승을 해줬는데, 우리의 나노코박스는 베트남 긴급 승인 소식이 나와도 모자를 파네. 나노코박스 난관, 이렇게 나노코박스 난간에 부딪혔다라는 기사가 전해져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꼭 이렇게밖에 글을 못 썼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사 내용은 별 다른 특이점이 없어요. 매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소식들인데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것, 그거죠. 근데 여기 좀 보시면 나노코박스는 현재 난간에 부딪혔다.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또 다른 임상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또 다른 임상을 거쳐야 하나라는 게 일단 키워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따옴표인데, 따옴표라는 건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한 거잖아요. 여기 라오동, 노동신문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그 비상시국에는 보호효과 파악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보호효과를 보고 허가한 국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보호효과 평가하려면, 이 기준을 거치려면, 보호효과를 평가하려면 다시 임상을 해야 하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 나노코박스는 무용지물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사실 좀 심어줬어요. 이런 키워드 때문에. 근데 더 과간인 건 그 밑에 있어요. 새로운 임상을 시작하기에는 시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이젠 1차 접종을 다 해서 임상 대상자를 찾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나노코박스는 완전 나가리라는 인식을 지금 요 글만 보면은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줬는데, 글쎄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긴급 승인은 비상시에 하는 거니까 보호효과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 방법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보호효과 보고 한 전력은 없다. 하물며 이젠 임상 대상자도 이미 접종을 많이 해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당국이 결정해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보호효과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젠 임상 대상자도 없으니까 나가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더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이 중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 중단은 우리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약의 실패라고 인식을 하죠. 근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3A, 3B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솔직히 3C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게 없지 않나요? 예전에는 한번 기획을 했는데 기사상으로는 3C에 대한 내용은 최근엔 나온 게 없어요. 게다가 또 이것도 읽어보면은 사실은 나노제니 소화를 대상으로 보호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임상을 새롭게 옮겨간다면, 면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보호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승인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보호효과는 실제로 코로나가 걸려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타 나라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이상만으로 사실 긴급 승인을 줬어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3상, 3A, 3B까지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또 게다가 현재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는지 좀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대체 이 기사는 무슨 의도로 쓴 건지 애매해요. 처음에는 난간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읽어보면은
뭐 물론 인용을 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면 이게 나가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부연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보건부가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고 싶은 건지, 또 제목을 보면은 사용 허가 촉구가 이어져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 사실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용 허가 촉구를 위해 쓴 글인지 아니면 이걸 빙자해서 나누코 박스 나가리다라는 글을 쓰고 싶은 건지 좀 그러네요. 오늘 시장 수급이 사실 코로나 관련주로 왔어요. 그래서 내심 우리 LB 관련주도 여기 백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는데, 물론 이 기사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또 얼마나 신뢰도가 있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LB한테 충격을 줬을까라는 의문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요런 좀 부정적인 단어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이런 글로 인해서 투심에는 좀 영향이 가지는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옆집 SK 바사가 뭐 꼭 잘 나가서가 아니라 LB 주가가 지금 보시면 좀 많이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좀 예민한데 좀 더 날카로운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전 개인적으로 반등을 예상을 했어요. 시장도 백신 관련주에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여태까지는 보시면 뭐 게임주,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IT, 차 이렇게 순환매가 돌다가 오늘 드디어 바이오 쪽 특히 백신 관련으로 매기가 와서 순환매상으로 LB도 좀 타이밍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반등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질질 새면서 사람 진을 확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특징은 어저께까지는 저점을 확인하면서 횡보였는데 오늘은 저점을 위협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회사도 이번 주에 매일같이 뉴스를 보내줬어요. 특히 교모세포종 관련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주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엘테라로 교모세포종에 그리고 안구건조증 프리 BLA에 또 발네바 백신에 오늘은 동정적 사용 승인까지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로도 보여지는데요. LB 관련주의 오늘 현실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넥사 같은 경우는 6.5% 빠졌고요. 거의 다 3에서 4%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속된 말로 뭐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 말고 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질질질 새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회사가 현재 우리 대표 파이프라인의 진행 정도 그리고 계획이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오늘 주가행 자료 보시면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요즘 뉴스를 보면 다 예정이다라는 소식보다는 완료형으로 결정했다라고 소식을 내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LB가 증선이 건도 있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극도로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하게 큰 피해를 회사 측에서도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조심해서 성과가 난 이후에 무엇을 완료했다라고 보수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백신 관련도 회사가 기사를 낸 건 없어요. 지난 8월 18일 날 나누코박스랑 MOU 체결한 거 외에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진행 사항이 상당히 많이 궁금했는데 그럼에도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기사를 보낸 건 없어요. 여튼 완료형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NDA 신청 내지는 베트남 당국 승인 결정 이러는 소식을 한번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시면 회사는 2019년 리보세라니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친 위암 NDA는 물론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나누코박스 현재 승인과 WHO 승인까지 모두 그동안 밝혀온 대로 열심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직 완료형으로 낸다고 하고 여기 글 그대로 열심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기업이라면 리보세라님 NDA 준비가 곧 완료되어 조만간 FDA NDA를 합니다라는 좀 기대에 찬 기사를 낼 수도 있겠건만, 그리고 또 나누코박스도 현지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긴 됐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사실 베트남 당국에 이제 땅땅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요런 것도 사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이라면 우리는 이제 완료형으로 확실한 성과만 전달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 모두, 대표 포함해서 회사 임직원 모두 그렇게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완료형 기사가 속히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 지난 여름 진 회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항서장 미팅과 리보세라님 NDA 사항은 많이 궁금해서 대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항서와 협업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NDA 제출이 되겠죠. 성과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코박스 승인은 왜 이렇게 느린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렇죠. LB 관련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트남 보건당국이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LB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나노제니아 이제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얘기를 보시면 나노코박스 백신의 예방 효과는 이제 베트남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쪽 과학자들도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나노제는 보건부의 요청사항을 모두 충족을 했으니까 이제 보건부가 결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 뭐 언론에 나온 대로 이제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회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남 1차랑 선양 남성암에 대한 질문인데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남 1차도 그리고 환자 모집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모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실 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보세라닐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모세포종도 생겼고 뜻하지 않게 백신도 생겼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필리아도 있는 건데, 더 고무적인 것은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은 사실 회사가 아닌 글로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많이 좀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완료형으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좀 보내서, 지금은 기대치인데 이제는 블록버스터로 등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좀 중요한 건데, 이민노믹의 교모세포종 임상 결과가 이번 주에 일부가 발표가 됐죠. 근데 정식으로 임상 이상 마무리는 언제 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임상 결과는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 FDA와 논의 중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뮤노믹도 요 교모세포종 나오면은 예전부터 이뮤노믹도 상장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업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이것도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임상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혁신 치료제로 빨리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데, 여튼 기업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뮤노믹 말고도 사실 나노젠 같은 경우도 상장을 시킬 것 같아요. 원래는 예전부터 예상치는 이미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나노코박스가 시장에 나온다면, 백신이 출시가 된다면 구태여 한국으로 올 필요가 있을까? 저 미국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뮤노믹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 내지는 미국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밝힌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미국 쪽으로 갔으면 하네요. 그 다음 요 두 가지 질문은 어저께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상치를 본 건데, 이번 거는 회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궁금하죠. 대체 그러면 항암 관련해서 매출은 언제 나오느냐, LB는 언제 매출이 시작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잘 아시다시피 항서제약의 로열티가 올해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로열티 수령이 시작되는데요. 올 초에 가남 2차로 중국에서 승인이 나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아필리아 같은 경우도 회사 측에서는 뭐 거의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필리아 판매를 이제 내년부터는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리보세라닙 GBN까지 내년을 원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긴 좀 빠졌네요. 백신. 그러니까 내년에는 매출이 일단 항서로부터 로얄티가 들어오고요. 밑에도 있는데 FA 쪽으로도 매출이 잡히고요. 여기에 교모세포종이랑 백신만 들어와도 상당히 사실 많이 기대가 돼요. 근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사실 NDA 신청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최종 허가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고, 또 처음에는 사실 시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위안 말기니까. 그런데
고무적인 거는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도 보셨지만 간암 1차 치료제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니까 얘는 이제 좀 천천히 봐야 되는 거고,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요 뭐 GBM 그다음에 백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밑에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바이오 업종도 전환이 가능해 보일 걸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리포트도 나오겠고요. 바이오 관련 추종 자금도 시장에선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FA와 이제 소규모 합병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바이오 업종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정리해보자면 사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는 우리가 예상을 한 거고 오늘은 이제 회사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실 분위기 쇄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살짝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호재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방어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결과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11월도 다음 주면 마감이 됩니다. 예, 다음 주 초에 마감이 되는데 좋은 성과들 하나씩 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기다려 봅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분위기 쇄신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